안녕하십니까. 방구소 월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한 두세 달 만에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석 이제 연휴가 거의 끝나가죠? 내일까지인 것 같은데 지금은 10월 2일이고요. 오전 3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 올리게 됐는데 아직도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지 가끔씩 이게 댓글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제가 두 달 만에 이 댓글을 본 것 같은데 아직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셨군요. 예, 댓글 먼저 그래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반갑습니다. 예, 틈틈이 올려주시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언제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한테 팬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저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렇게 재밌게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설도 있는데 이렇게 좀 저를 봐주신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참 아주 얇고 어, 아주 하찮은 지식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저는 시간을 내서라도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말 넘김에 댓글을 좀 보고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영상도 그렇게 오래는 안 할 거라서 감사합니다. 예. 최대한 빨리 스코넥이 많이 떨어졌는데 일단 스코넥 먼저 볼까요? 스코넥은 제가 되게 좋게 본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뭐 염려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예. 지금 뭐 행보하는 건 하락을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는데 크게 뭐 이게 이제 흐름이 안 좋아졌다 뿐이지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 세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크게 매물대를 형성하고 털고 나간 부분은 안 보이고 오히려 여기 이제 매집이 좀 들어온 부분이 거래량이 이제 있죠. 여기 보시면은 뭐 거래 대금이 나쁘지 않아요. 100억, 810억이네요. 81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졌었고 490만 주, 495만 7천 주.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지만 뭐 이게 다는 아니거든요. 이 시그널과 OBV가 모든 주식을 다 어, 이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 거래량이라는 건 선행을 하기 때문에 시세가 분출하기 전에 어느 정도 참고를 할 수 있을 정도는 OBV가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시그널 9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9, 9일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거를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별 의미를 안 두기 때문에 이렇게 9라고 놔뒀는데 바꾸셔도 돼요. 예. 속성을 뭐 제가 이제 엔벨로프 같은 경우는 25일선을 쓰기 때문에 뭐 25일선으로 적용을 해도 됩니다. 보통 한국장은 이제 21선이죠. 근데 같이 그 이평선이 이제 이 저기 보시면 이제 빨간 선 있죠. 이 빨간 선 21선과 지금 같이 이 흐름이 같이 가고 있는데 여기 수급이 들어왔고 전체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행보를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어, 거래량이라든가 뭐 이탈 흔적은 없고 그냥 행보를 하고 있는 거는 나중에 상승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올리지 않는 동안 뭐 퓨런티어가 많이 올랐었어요. 물론 제가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뭐 주가는 많이 올랐었죠. 근데 제가 예전에 만다리 할 때 퓨런티어도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당시 퓨런티어를 보면 뭐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흐름. 거래량도 좀 있었지만 근데 저가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었다 생각했고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스코넥도 뭐 매수를 하시고 손해를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그 스탠스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다 보면 저는 저가에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트레가이도 장기 투자를 하기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세트레가이가 한 번 시세가 이게 이제 하나 그 그룹사로 들어서면서 주가가 한번 상승했는데 이때 사실은 뭐 주식이 안 오른 그런 종목들은 거의 없었어요. 다행히 이때는 또 우주항공 관련주 AP비전이라든지 뭐 제가 추천드렸던 우주 관련주들은 주가가 다 분출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냥 하락세를 하고 있죠. 우주 관련주는 길게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십 년 동안 예? 뭐 스푸트니크 러시아에서 이제 쏘아 올리고 뭐 아폴로 계획하고 이제 아르테미스 이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던 게 이제 민간으로 민간 사업 분야로 약간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야 된다. 이것 또한
메타버스 마찬가지로 길게 가져가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기술력이 있냐 없냐 이거죠.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 그룹사가 그 이제 인수를 한 게 아닌가. 이제 액체, 고체 뭐 다 하고 있죠. 연료를 보면은 그 스페이스 X 이제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형이 하고 있는 이 스페이스 X 저렴하게 이착륙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로켓트가 그 우주선이 이게 이제 액체 연료를 사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세트레가이가 둘 다 가능한 회사기 때문에 이 쉽지 않죠. 아마 올해 말쯤에 프리스티지 에어로 스페이스 제가 2년쯤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아직 상장을 안 했다. 그 회사도 액체 연료 요거를 이제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세트라이 또한 마찬가지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어, 위성을 쏘아 올릴 때 이제 3단 추진 그 저게 뭐냐 기억이 안 나는 삼축 항법인가 이게 있습니다. 우주에서 인공위성이 떨어지지 않게 이제 그 균형을 잡아주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세트레가이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아무튼 이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좋게 봅니다. 일단 뭐 어떻게 보든 저는 좋게 보고 좀 길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물론 이제 그 단기 투자가 제일 좋죠. 예, 짧게 먹고 넣어서 이제 빨리 수익을 내고 뭐 상가 하나 먹고. 근데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거는 주식은 좀 길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의 성향 또한 이제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길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트라가 충분히 지금부터 모아가면은 나중에 이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시기가 온다. 이 자, 우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반드시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사용하고 있는 이 전기차, 이제, 디젤 엔진에서,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 수소차를 하는 전동화 자동차 이제 사회로 들어서고 있는 지는 시점이죠. 그 초입이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뭐 리튬이 부족하다든지 이제 40만 톤 정도 나오는데 리튬도 부족하죠. 그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이제 뭐 캐나다라든지 뭐 각 지역별로 국가별로 이제 히토류 물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디스프로슘이라든지 네오디듐 같은 이런 이제 열 특성을 잡아주는 전기차의 화재를 내지 않게 이 자력을 연구 자력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히토류를 뽑아내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양이 너무 많이 오염이 되는 거죠. 토양이 회복도 안 되죠. 그리고 그게 이제 중국이 지금 갑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속해서 전기차들은 나오고 있고 이걸 왜 말하냐? 이 이제 달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밤마다 보는 이 달에 많은 히토류들이 있고 이걸 채굴하기 위해서 우주 기술 일론 머스크가 지금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면서 도전을 하고 있죠. 챌린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올 이제 전동화 세대에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우주 기술일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볼만한 건 하나 그룹사인데 세트레가이가 그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먼 미래를 보고 차근차근 매집을 해 나가면은 시총 1조는 당연히 넘어갈 그런 가능성. 그럼 다섯, 3배, 4배 정도 오를 수가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 텐베거도 노려볼 만한 그런 이제 회사라고 봅니다. 그 전기차의 핵심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어, 그 양극재를 하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올랐었죠. 세트레가이도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보면은 제 생각에는 뭐 대주전자재료 정도의 그 이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줄 것 같다. 대주전자재료 요 정도의 그,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이 템베거 같잖아요. 그렇죠? 대주전자재료를 제가 한 이점에서 추천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올랐었죠.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한 2등, 3등 정도의 그 주식이지 않습니까? 예.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에코프로가 이제 100만 원을 찍었었는데 에코프로라든지 뭐 이런 에코프로 100만 원 찍었죠. 뭐 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시기가 그 우주 기술 그 우주 산업은 아직 안 온 거죠. 오면은 당연히 이런 모습을 보여줄 기업들 그 핵심 기업들이 뭐 세트렉 아이라든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런 기업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 뭐 그런 기업들이 아닐까. 이거 벌써 또 이제 10분이 넘어갔네요. 뭐 이런 기업들의 그 모습을 우주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수앱지스는 바닥에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이수앱지스도 계속 물론 저는 지금 주식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계속 모아가기 좋죠. 이수앱지스 지금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매집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천만 주 거래량이 다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천만 주 거래량이 다 넘어가고. 자, 이게 2022년 4월 달에 보시면은 1200억, 1500만 주. 거래량이 이게 무시를 못해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1100억이죠. 바닥에서 이런 거래량이 나오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고점에서 거래량이 나오면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예, 근데 바닥에서 나온다는 거는 자, 바닥에서 거래량들이 꽤 많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터지고 나서 보면은 여기 이제 간격이 큰 이 이제 갭이 있죠. 요 이제 역배열이지 않습니까? 241 종가 이평선이 거래량이 막 터져주면서 지금 이평선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이제 길게 보면은 이것 또한 이제 바닥에서 주가는 많이 하락했지만 이게 무조건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OBV를 보면은 이 거래 대금 이런 걸 보면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월봉으로 봐도 저는 이제 되게 좋아하는 좀 안전하게 투자하는 애들을 어떻게 투자하냐면은 바닥에서 이제 이 월봉을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 패턴을 이탈을 하는 자리에서 이 거래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평선 역배열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에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뭐다? 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자리가 1년, 2년 동안 매집을 하기 되게 좋은 자리다. 예,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이평선 수렴을 하고 이런 상승세가 나오는 호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자, 마찬가지죠. 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지만 이렇게 하락을 하고 1년, 2년 매집을 한 다음에 주가 상승을 했어요. 예. 한번 털어먹고 나간 거죠. 이때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이제 역배열하는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좀 기다렸다면 자, 1년 뒤에 다시 이제 팔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바닥에서 이 역배열에서 매집을 좀 하고 자, 하락하는 이 패턴을 탈출했단 말이에요. 탈출을 하고 여기서 지금 횡보를 하면서 바닥에서 제가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고 했죠. 이 자리들이 다 매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바닥을 깨지 않는다면은 지금 다시 상승을 해줬는데 제가 매수 추천을 드린 자리들은 다 이 자리들이거든요. 이런 자리들. 뭐 6천원대에서 7천원 사이라고 보면 되는데 짧게 보면은 또 이렇게 짧게 먹고 나갈 수도 있는 자리지만 이걸 보고 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거래량을 이제 매집을 하고 이평선 수렴을 했죠. 상승을 하기 위한 지금 계속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왜 안 가냐?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길게 크게 가기 위해서 길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짧게라도 한번 이런 상승세를 내기 위해서 요게 이제 매물대가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 여기서 많이 매집을 해서 가져가는 거죠. 큰 자금을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제 자금 회전을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뭐 이제 알트인가? 잠시만요. 자, 확인을 해보면 여기 매물대가 많잖아요. 매물대가. 그러니까 매물대가 많으니까 어,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이거를 이제 좀 순환하는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는 이제 좋게 본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집합이 참 좋잖아요. 그쵸? 음. 이런 이제 바이오는 여러분 그걸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매출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재료를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매출 재료를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매출 이런 거 별로 큰 재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봅니다. 뭐 좀 돈이 짜치면 이수 그룹에서 좀 도와주지 않을까. 자, 삼부토건은 이제 제가 딱 한 게 지금 다시 산 게 삼부토건이거든요. 자, DNT, 피롭틱스 이런 건 이제 레이저 노칭이죠. 요 이제 DNT가 한번 주가가 4,000원대 갔을 때 제가 한번 사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LG 쪽에서 아니 저기 LG화학이죠. LG화학 맞습니까? LG화학 쪽에 레이저 모칭을 이제 납품을 하려다가 한번 문제가 좀 생겼다가 주가가 상승하다가 어 그거 이제 4,000원까지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때가 이쯤인 것 같은데 4,000원대인가? 이쯤 아니었습니까? 재작년인가? 작년쯤에 자 주가가
이제 10,000원까지 갔다 떨어진 자리죠. 이 4,000원. 그래.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DNT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 있다. 예. 이렇게 끝나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제 프레스 노칭, 레이저 노칭 이렇게 있는데, 프레스 노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합금판으로 이제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이제 배터리 만들 때, 어, 마모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대신에 이제 장점은 빠르다는 거고, 레이저 노칭 같은 경우는 어, 레이저 싸서 이제 만드는 건데, 한 번에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자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르죠. 그 시간이 걸리잖아. 이런 식으로 그 틀을 만들기 때문에 레이저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거는 한 번에 찍어내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계속 쓰면은, 이거 이제 노칭을 갈아줘야 되거든요. 노칭할 때. 그리고 계속 쓰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규격이 조금씩 틀어지니까 불량이 나올 확률이 높고. 근데,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 처음에 다 이걸 썼는데, 이제 레이저 노칭은 좀 느리지만,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 확실한 그 분량을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자를 잡아줄 수 있기, 오차 범위를, 다시 쓸 수밖에 없을 거다. 그 레이저 노칭 쪽에 연구 개발을 많이 DNT가 이제, 그, 한 15%에서 40%인가? 그럼 이제 사업비 정도 많이 늘렸고, 그래서, 다시 이게 발탁이 되면, 간택이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갔다. 뭐 이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했죠. 거의 이제 텐베거가 간 종목입니다. DNT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자리에서 팔지 않았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못 먹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그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가 위기에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DNT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10배를 먹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먹을 깜냥도 안 되고 중간에 팔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피롭틱스도 DNT를 설명을 하면서 같이 가지고 나온 회사죠.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주가도 DNT가 오르면서 같이 상승을 했던 회사고 주가 계속해서 많이 하락을 했었고 피롭틱스는 이제 삼성 쪽에 이제 납품을 하는 그 삼성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와서 세운 회사거든요. 지분도 가지고 있고 삼성이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피롭틱스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고 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주가는 하락을 하지만 OBV 같은 경우에는 같이 떨어져야 돼요. 같이 이게 지금 흐름을 약간 좀 힘이 없고 세력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이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평선 전환을 하는 시점.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매집을 할 수 있는 자리죠. 피롭틱스도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좀 하시면은 좋은 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했고 제가 얘 같은 경우에는 추천가가 9,000원이었던 걸 기억을 해요. 9,000원대에서 제가 요거를 한 13,000원대에 매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렇게 이제 23,000원까지 상승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좀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여러분 앞으로 뭐가 뜰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우리가 어떤 산업이 뜰까 공부를 하고 하려면 좀 책 같은 거를 많이 보는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식을 어느 정도 이게 틀이 잡혀 있으면 요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정도까지는 그 이제 그릇이 안 됐던 거죠. 짬바가 안 됐던 거죠.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을 가져갔다. DNT를 더 수익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뭐 무슨 얘기했죠 방금? 3,000% 빠졌는데 삼부토건? 삼부토건. 예. 그래 여기 노친 공정 이런 말이 있죠. 예. 제가 이걸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노친 공정. 예. 그렇죠. 히토류도 제가 이 한 두 달, 세 달 잠수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히토류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 자,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 그 지금 뭐 제가 뭐 다른 사업한다고 자금을 다 뺐거든요. 자금 다 뺐는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삼부토건 좀 가지고 있어요. 얼마 안 됩니다. 50만 원 좀 안 되는데 40만 원 돈인데 40만 원 돈 얼마 안 되고 돈 다 뺐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삼부토건인데 제가 여러분 추천 드리고 매도를 했던 가격이 5,100원이거든요. 5,100원에서 매도를 했고 음봉은 계속 나오죠? 음봉이 자 다시 이제 그 매수 들어간 게 최근 가격입니다. 한 두어 달 더 행보를 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이 자리에서 들어갔고 마이너스 나도 크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합니다. 뭐 꼴랑 40인데 떨어지면은 일단 매수를 더 할 생각이고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차트와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것 중에 한 7배 또 갔던 거 계속 들고 가시라고 한 거 이제 EM 플러스와 좀 비슷한 차트죠. EM 플러스도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EM 플러스를 여러 번 이제 추천을 드린 종목 2,000원대부터 7,000원을 찍고 7, 8,000원을 찍고 이때 이제 매도를 제가 한번 했다고 했고 다시 샀는데 떨어져서 더 샀다 더 샀고 가지고 가보자 주가 상승 이때 EM 플러스 정말 말이 많았죠 가짜니 진짜니 하면서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그 이것도 2파동이고 3파동이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700원에 추천드렸던 게 이제 16,000원까지 갔고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안 가죠? 주식이 보니까. 이렇게 한번 상승시키고 다 털어내고 쌍바닥 만들고 다시 상승을 시키죠. 예, 삼부토건도 마찬가지죠. 이 앞에 보면은 그 이제 거래량이 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삼부토건도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1파가 나왔죠. 삼부토건. 잘 차트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삼부토건도. 어,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앞에 들어왔었고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그쵸? 인플러스를 여기서 한번 매도를 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다시 샀고 또 샀다 했고 팔았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앞에서 보면 거래량이 계속 들어와 있지만 어, 뭐 하락을 할 때 보면은 그 뭐 물량의 이탈 흔적이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죠. 예. 예전에 이거 추천 다시 드릴 때도 똑같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는 말과. 그러니까 이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세력들이 상승을 시킬 때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그냥 믿고 가는 거죠. 근데 여기 바닥에서 뭐 이제 갭을 상승시키고 주가를 띄운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왔다 하면은 이제 당연히 팔고 나가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쌍바닥을 만들러 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 터트리고 올라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믿고 좀 더 살 분들은 사세요. 그리고 좀 더 들고 가봅시다 해갖고 시간 지나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뭐 마이너스였지만 다시 샀을 때 나중에 도사하면서 평단가도 낮추고 주가 상승하니까 플러스로 매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처럼 그 삼부토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자 거래량은 여기서 다 터졌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자 1파에서 3개의 산이 나왔는데 상승시킬 때마다 물량이 많이 터졌다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이제 EM 플러스를 말씀드릴 때 그 음봉이 나오면 뭐 매도를 했겠지만이라고 한 것처럼 이런 모습이 나오죠. 이런 모습이. 그러면 이제 매도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하고 과감하게 매도를 하는 거죠. 제가 이거 그때 5,100원에서 매도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다시 쌍바닥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짜투리 돈으로 다시 한번 샀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꼴랑 얼마 없죠? 어디 있습니까? 뭐 44만 7천 돼 있네요. 그쵸? HAB 테라피틱스 이거 마이너스 40%돼 있고 이거 뭐 그냥 보초뱅입니다. 이거는 딱 하나 지금 요 대신해서 가지고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이 두 개밖에 없네요. 이거 뭐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이거 6천 원밖에 안 되는데 꼴랑 두 주. 삼부토건은 한 44만 7천 원 이렇게 있네요. 뭐 수익률도 그냥 고만고만하죠. 없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은 최근에 샀다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서 샀다는 거야. 1차적으로는. 근데 뭐 떨어져도 사실 별로 무리가 가지 않는 금액이죠. 예, 무리가 가지 않는 금액이다. 떨어지면은 뭐 더 당연히 살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방금 EM 플러스처럼 이 거래량 보고 그냥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상승을 시켰고 뭐 언제가 될지 몰라도 그 전쟁은 끝나겠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끝날 거고 그러면은 뭐 당연히 호재로 작용을 할 거고 지금 뭐 빌빌거린다 해가지고 이거를 나쁘게 볼 주식이냐 당연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 관련주에서 대장을 맡고 있는 삼부토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그 대장격 그러니까 얘가 1등은 아니지만 대장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 좀 다시 그 테마가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이런 거를 보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뭐 좀 떨어지면은 방금 이제 뭐 DENT라든가 EM 플러스라든지 뭐 피롭틱스 같이 뭐 그런 거죠. 이게 뭐 떨어지면은 더 사는 거고. 예. 제일 좋은 거는 이 이제 그 241선 있죠. 요거 밑으로 한번 찍어주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사서 평단가를 한 이 정도로 낮출 수가 있거든요. 100만 원 정도를 사면은 지금 44만 원 여기서 100만 원 사면은 평단가 이렇게 됩니다. 한 2,400원, 300원 좀 되겠네요. 찍고 이제 올라가 주면은 제일 좋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심리적인 저항선인데 요걸 깨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떨어져 주거든요.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는 건데. 근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거의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어,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한번 작은 산을 만들고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더 이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여기 올라탔던 분들은 다시 하락하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 올라탄다는 것 자체가 단타에 들어간다는 건데, 단타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런 거 참기가 힘든 성향이겠죠. 많은 개미들이 고점에서 사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한테 싸게, 그러니까 저가에서 올렸는데 이 자리에서 탔다는 거, 주가를 떨어뜨리면은 싸게 다시 한 번 더 세력들이 어, 돈을 빼앗아갈 수가 있죠, 주식 수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상승을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샀다는 거. 거래량도 뭐 없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너무 눈에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거 이제 한 세 달 정도 들고 가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뭐 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말이 좀 길어지고 있네요. 자, 음, 자,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돈을 쓰긴 썼는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뭐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SPG 다시 투자를 하셨군요. SPG나 그 이제 대상주가 뭐였죠? 생각이 안 나네요.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SPG랑 제가 1등주로 밀었던 거. SPG. SPG도 이제 다시 상승을 해줬고, 그 뭡니까? 그래. 노래를 불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저가에서 2만원대에서 추천을 드리고, 제가 이거 돌파하면서 여기서 이제 한번 매도를 하고, 여기 이제 떨어져서 여러분들한테도 사시라고 했죠. 다시. 어. 그러니까 저도 여기까지 볼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니까. 그냥 이제 목표가를 정했으면 그거를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릇이 안 되면. 이거는 범인이 이제 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보면 돼요. 이제 미래 가치가 높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야 뭐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 M&A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건데, 그 현대 같은 경우에는 간택을 한 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이제 그런 산업의 흐름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아, 로봇 관련주들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큰 돈을 정의선 회장이 돈을 주고 소프트뱅크로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전체적으로 다 사들여가지고 가져왔다는 거는 이 앞으로의 미래는 이 로봇 시스템이 많이 접목이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그러면 이제 미래 전망 산업으로 로봇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고, 로봇 기술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국내에서 뭘 가지고 있을까,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1차적으로 하고 이제 공부를 해봐야죠. 공부를 했을 때 저는 나왔던 게 레인보우고, 요거를 이제 2만원대에서 정말 괜찮은 회사인 것 같은데 주가가 왜 이리 싸지? 매수를 해보자 해서 그냥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삼성이 강퇴가 했고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몰랐죠. 근데 뭐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 이제 AI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게 접목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자동화 시스템이 좀 더 스마트, 그 자동화가 좀 더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그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물류센터에도 많이 들어가게 되죠. 뭐 그러면서 뭐 인구도 감축되고, 그리고 노동자 수도 줄여야 되고,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시너지가 합쳐지면서 이런 게 흐름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음.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이런 자동화 그 로봇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이제 인수합병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미래를 보면은 이런 걸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무튼 뭐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목표했던 가격대를 넘어섰다면 여러분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처럼. 그리고 나서 이게 큰 상승세를 가져갈 회사 주식이다 생각이 들면은 다시 들어가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 생각해서 그냥 들어갔던 거고, 주가 이렇게 상승할 때 매도를 다시 했죠. 이게 상승했을 때 매도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했을 때 또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추천을 드렸던 그 자리입니다.
요 게시판에도 아마 제가 써놨을걸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여러분, 상승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흐름이 거래량이 뭐 매도하고 나간 거래량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많이 길어지지 않을까? 이 상승보다 행보가. 그러면 이제 이 고점에서 산 분들은 뭐못 기다리고 당연히 팔고 나가겠죠. 그러면서 삼각 수렴을 고점에서 시킨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시켜버려.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차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그 주식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매도를 해서 이거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제가 그릇이 작아서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이런 거 좀 먹고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200% 300% 되는데. 그리고 SPJ도 10배가 올랐지만 10년 20년 동안 이 10배가가 갔거든요. 천천히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 감축기 제가 이 SPG 관련주를 가지고 나오면서 감축기 관련가 이제 이 사채 같은 게 있었는데 사채인가 CB인가 뭐 있었습니다. 아무튼 전환사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그 다 이제 해결을 했다. SPG가. 그리고 이제 그 내부적으로 그런 좀 부담감을 덜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그 컨센서스를 보면은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실적이 계속 영업이익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판관비도 낮았고 국내에서 이제 독과점적인 90%의 독과점적인 그런 이제 감축기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외로 수출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로봇 사회가 좀 스마트 물류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오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2등주로 봅니다. 근데 2등주라기보단 얘는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진짜 물론 길게 보면은 옛날에 뭐 이게 뭐 얼마 진짜 뭐 5천 2천 원짜리가 지금 20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적게 올랐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런 자리에서 샀기 때문에 왜 레인보우는 많이 가는데 얘는 안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배가 넘게 오르는 종목입니다. 길게 보면은. 뭐 얼마나 몇 분이나 이 장기 투자 20년, 30년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레인보우나 SPC는 둘 다 좋은 어쨌든 종목이죠. 얘는 지금 얘도 10배가 넘게 갔죠. 어쨌든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10배가를 가서 좋네요. 예, 일단 댓글들 다 받고 지금 제가 잠깐 쉬는 동안 뭐 이런 상승세도 있었던 종목도 있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가 시총 5천억 할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그 이런 가격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도 어, 시총이 너무 작다. 그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고 제가 이제 잠깐 잠수탄 사이 많이 올라갔어요. 물론 저는 이제 모든 주식을 다 팔았기 때문에 이걸 못 먹었죠. 근데 갖고 있었으면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은 거의 뭐 300%가 되지 않았나. 이 5천억짜리가 지금 시총이 1조 5천억이잖아요. 3배 올랐죠. 535. 그러면 여러분들 5만 원에 사서 15만 원에 5만 원이 아니라 지금이 좀 떨어졌는데 최고가 20만 원까지 갔으니까 뭐 300% 정도. 어, 1000만 원 넣었으면 4천만 원 되는 겁니까? 4만 원짜리가 20만 원까지 갔으면. 이것도 쌍바닥 찍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갔죠.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요런 흐름이 가져가지 않을까. 반면에 이제 일진은 하이솔루스는 되게 좋게 보는데 요즘에 이제 뭐 수소차 판매량이 좀 급감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시적인 게 아닐까요?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얘는 좀 세력이탈 흔적이 좀 보이긴 해요. 어, 세력이탈 흔적이 좀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짧게나마 이렇게 단타는 칠 수 있거든요. 이거 이제 지지하는 자리에서 짧게 8% 올랐었는데 짧게 9% 올랐네요. 종가 8%. 단타를 좀 칠 수 있는 자리였지 않나. 근데 지금 좀 흐름이 좋지는 않죠. 흐름이 좋지는 않고 수급이 좀 빠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어, 일진 아이솔로스 좋게 보는데 이제 시가총액 8천억도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퍼가 너무 높거든요. 파워가 10천 8천억인데 파워가 176배다. 이거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식을 아시는 분들은. 근데 어 이거는 지금 저기 뭐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거 대비해서
가격이 시가총액이라든지 이 이제 주가가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주식을 물론 하는 게 이제 1차적인 방법이긴 한데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의 가치 대비해서는 판매가 안 되고 영업이익률이 낮으니까 당연히 이제 회사의 뭐 세력도 빠질 수가 있고 뭐 주가가 당연히 떨어지고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일진에이솔루스가. 그래서 퍼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수가 있고 PBR도 그렇고 BPS도 지금 3배 정도 되거든요. 3배 맞습니까? 3배 좀 안 되네요. 2.6배. 근데 그거는 지금의 가치라는 거잖아요. 지금의 가치. 예. 지금의 가치라는 거죠. 그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안 좋으니까 어, 안 좋잖아요. 지금 이 뭐 빨간색 뜨고 판매량도 좀 줄어들고 이런 이제 약간 감소세인데 이때 사실 저는 사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좀 수익을 많이 냈던 회사들은 다 이런 식에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일진에 그 저기 뭡니까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 주가 많이 떨어지고 있었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이제 뭐 전기차가 어, 판매량이 많이 나오고 예전보다 좀 전기차도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지만 글로벌적으로 보면 근데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전기차가 먼저 갈 수밖에 없고 왜냐면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좀 개발도 힘든데 전기차는 기존의 인프라들이 있으니까 빠르게 보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운영 비용도 많이 들고 뭐 탱, 그 수소 충전소가 외곽에 있는 이유는 이제 뭐 폭발에 대한 위험도 있고 그 샌드박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규제. 그런 것도 이제 근데 조금씩 해소가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다른 나라들보다 우위에 있는 거. 전기차는 우리가 을이지만 갑이 될 수 있는 거는 수소 산업이거든요. 당연히 다른 나라들이 먼저 전기차가 갔으니까 그 인프라 형성이 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가지고 가면서 우리는 이 수소 쪽을 키워 나가면서 이제 작은 시장이라도 90%, 80%를 전기차를 가져간다면 10%, 20%만 가져가도 이게 50조, 100조짜리 시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생산 가동률이 나중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시간이 더 지나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어, 결국에는 얘도 이게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은 이렇지만 다시 이제 수소 쪽이 어느 정도 약간 발을 들어서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이 다시 따라 붙으면서 올라갈 건데 그럼 그때 만약에 주가가 낮아 있다면 당연히 뭐 2년 3년 더 들고 간다는 생각으로 가져가면은 계속 그 매스컴에서는 뭐 수소 관련해가지고 전기차 지금 2년 동안 3년 동안 때린 것처럼 수소도 때리면서 그렇게 좀 그런 빅 사이클이 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일진아이가 효성이 지금 그렇게 올랐잖아요. 효성중공업이. 그래서 일진아이 솔루스도 좀 시기가 안 좋고 처음에 상장을 할 때 이때를 보면은 상장 그 붐이 불었던 시기였거든요, 여러분. 일진아이 솔루스 이때 상장할 때 붐이 불었던 시기에 인기에 대한 거품이 빠진 거죠. 그 거품이 빠지는 시기에 또 이제 수소에 대한 그 어, 좀 그러니까 흐름이 안 좋고 전기차한테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좀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진아이솔루스가 지금은 적자고 힘이 없지만 뭐 수소차 터졌다는 것보다 전기차 터졌다는 게 더 많거든요. 불이 나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일진아이솔루스도 싸게 살 수 있는 사실 기회가 아닌가. 지금 뭐 퍼가 167배 이게 의미가 있나요? 에코프로 BM도 처음에 어, 비슷한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주가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았죠. 전기차 인프라가 먼저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매출이 빨리 올라갔었던 거고 근데 수소는 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다음에 올 수밖에 없다. 뭐 너무 많은 이런 법적 규제를 깨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깨졌을 때 당연히 수소차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제 생각은 그래. LPG 같은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LPG 충전소도 위험하잖아요. 가스인데. 근데 도심 한가운데 있어요. 도심 내부에 있단 말이에요. 잘 보면은 거주 지역 뭐 200m, 50m 그리고 그 이제 뭐 공공시설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서 200m 내외에는 수소 충전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근데 이런 것 또한 나중에는 LPG 가스처럼 풀려 나가지 않을까 그런 추론을 해보는 거죠. 그냥 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을 24시간 넣잖아요. 셀프 주유소 가서. 그렇게 안 됩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침 8시, 9시부터 해갖고 저녁 뭐 6시까지 하고 퇴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8시 반까지 하는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그렇게까지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잉여 시간이 많죠. 잉여 시간 동안 사실 24시간 주유소처럼 돌려야 마진이 남는데 안 남으니까. 근데 처음에 들어가는 자본은 뭐 지자체에서 절반 내주고 투자한 이제 기업이 또 절반 내고 해가지고 뭐 40억짜리면은 20억, 20억 내고 이거를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30억짜리면은 뭐 15억, 15억 내고. 그럼 초기에 그 수소 충전소 들어가는 게 정말 많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24시간을 안 돌리고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뭐 이렇게 많이 잡아서 8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돌리면은 남는 시간 동안 이 수소를 못 파니까는 마진이 당연히 적자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인프라가 빨리 확장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하나씩 지금은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수소는 조금씩 스며든다고 보시면 돼요. 음. 결국에는 나중에 뭐 다시 이 흐름은 수소 테마가 좋아지면서 이 전기차 테마가 식어들면서 수소 테마가 올라갈 거다. 그때 되면은 저가에 좀 그때 그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거 그렇게 어, 더 떨어질 거라고 봐도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었구나 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좀 떨어지고 있다. 저는 좋게 봐요. 저는 좋게 보고 이렇게 떨어진 종목도 있었고 그리고 대웅제약이 좀 심상치 않지 않나. 흐름이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차트 자체가 이상하죠. 그리고 뭐 높은 가격도 아니고 대웅제약 제약주들이 이제 음, 그 수출 기업으로 중동 쪽에 앞으로 좀 진출을 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대웅제약이 왜 이런 흐름이 났죠? 제가 지금 별로 감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하는 데는 왜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까? 어, 뭐 스마트해진이 분류조사 대응제약 오성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호재가 있었나요? 나보타 매출 역대 최대. 그 나보타는 저도 써봤는데 저는 큰 효과는 못 봤습니다. 저는 큰 효과는 못 봤는데 그래도 이제 써봤다는 거. 지금 이 많이 팔리죠. 대형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봐도 영업이익률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매출액도 높아지고 우리가 그 고부가 가치 사이로 가면서 뭐 이런 헬스케어 쪽에 또 손을 많이 대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부채도 뭐 없죠. 유보율도 엄청나고 BPS도 5만 원대면 뭐 두 배 지금 청산 가치보다 2배 정도의 가격에 있는데 그러면은 포도 PBR 거의 뭐 2배 좀 안 되고. 근데 그 청산 가치라는 것도 회사가 망하면 청산을 하는 건데 근데 충분히 청산 그 동력도 있고 매력도 있고 회사가 일을 잘하고 돈을 잘 벌면은 이게 사실 갭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바닥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거는 좀 기회가 아닌. 재수 없으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 6만 3천 원. 진짜 그럼 사야 되는 건데 6만 3천 원까지 떨어지면 그 저게 뭐냐 계속 메리톡스랑 그 뭡니까 계속 소송하고 있는 게 잘 해결됐는지 모르겠네요. 승소됐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얘네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소송하고 뭐 이기고 지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이기면 주가 오르고 떨어지면 주가 내리고 뭐 이렇게 해서 예전에도 대형제약이 이거 이제 먹는 치료제입니까? 그걸로 한번 올랐던 것 같은데 요거 좀 이상합니다. 제 눈에 좀 이상해 보이고 이거 좀 이상하죠. 아무래도 어 이거 좀 깔끔하게 한번 사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한 13만 원까지 한번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 이제 매물대 있으니까 13만 원 찍고 한번 무너지지 않을까? 이 왜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어, 뭐 호재 기사가 크게 우리가 모르는 게 있나? 이런 거 그 망치 있죠. 이런 거. 약간 도지 좀 안 되게 끝났는데 이런 식으로 갭 띄우고 시가가 좀 어떻게 됐죠? 시가 11%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 4%까지 지금 떨어진 것 같은데 4%까지 저가 갔다가 뭐 다시 13%까지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는 거는 물량 그 잡아먹거나 터는 거 둘 중에 하나인데 바닥에서 그 할 이유가 없죠. 털 이유가 없죠. 높은 데서 털어야지. 이런 자리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앞으로 한 6개월은 좀 매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높은 가격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 역배열이 이제 수렴하러 가는 길인데 못해도 3달은 걸릴 건데 그 사이에 따라 들어가서 바닥에 좀 사면은 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차트죠. 물론 한 번 더 재수 없으면 굴파기 한 번 더 하죠. 예, 예전에 그 하나이오로 스페이스처럼 굴파기 한 번 더 하면은 이 강심장 아니면은 털려 나가는 건데 그것조차도 이제 긍정적인 이 시각으로 더 싸게 살 수 있네 해갖고 사면은 그럼 나중에 수익 나는 거예요. 이런 거. 뭐 이런 거죠. 뭐 하나 에어로 이것도 분명히 제가 팔지만 했거든요. 이때 팔지 말했죠. 예, 이때입니까? 그 이때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한 30% 됐을 거예요. 30% 40%. 이게 이제 올라가기 전 마지막 시그널이다, 여러분. 매수를 더 하세요라고 했고 4만 원 찍자마자 지금 이 15만 원까지 갔죠. 이런 식으로. 예, 좀 이게 또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니까. 그쵸? 예. 우리는 계속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계속 급등주에 가게 되고 좀 길게 볼 수가 없으니까 짧은 스탠스로 가져가면서 왜 나는 수익이 안 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려면 안전하게 꾸준히 이겨 나가려면 많은 종목을 사세요. 많은 종목. 그 많은 종목 아무 잡주나 사지 말고 미래에 얘가 돈을 좀 벌 것 같다 싶은 애들인데 지금 좀 못 나가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위주로 좀 사서 전부 다 적금 넣듯이 넣으세요. 예, 다. 이게 이제 벤자민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버핏 형님의 그 스승님이신. 100개의 종목을 사서 1개에서 10개 정도만 그 장바구니를 한 바구니, 뭐 과일을 한 바구니에, 사과를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고 하는 게 그분이 한 말이에요. 이 100개의 종목을 가치가 있는 종목 사가지고 10개만 성공을 해도 이 나머지 80개의 리스크를 다 해결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을 해보니까. 많이 사세요, 많이. 많은 종목을, 많은 섹터에서. 근데 그 섹터도 웬만하면은, 좀 미래 가치가 있는 4차 산업에서 메타라든지 AI, 로봇, 아니면 수소, 전기차. 전기차는 이미 뭐 한탕 해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 스페이스, 요런 거, 그 드론, 드론. 그, 이제, 드론 택시도 테마가 걸겠죠, 나중에. 뭐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히토류,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런 걸 많이 사세요. 예. 그러니까 한 바구니 담지 말고 많이 욕심내지 말고 좀 우리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20년 30년 주식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좀 단적으로 너무 막 주변에서 단타로 수익 낸 사람들의 그런 사례를 보고 따라 하면은 성공보다는 좀 실패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좀 길게 가져가 보자. 예. 그러니까 뭐 메타 사고, 조선 사고, AI 사고, 로봇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바이오도 사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 보라. 예. 그 중에서 어 이렇게 분산을 해놓으면은 좀 생각보다 많이 길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럼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만 막 노심초사 받았다면은 이걸 뭐 이렇게 주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수익 이거 팔고 나가지 이렇게 길게 가져갈 수 있었을까? 예. 그런 성향으로 하기 때문에 더 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안 오르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마지막 이제 HLB 테라피틱스 요거 되게 좋게 봅니다. 어, 뭐 이게 오를지 안 오를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뉴스를 보면 이 시총이 뭐 2,500원까지 떨어졌죠. 몇 번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뭐 지금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바이오주는. 자, 여기 보면은 임상 완전 간에 하긴 위해서 약간 이상한 좀 호재를 좀 내고 있는데 주가 바닥이거든요. 이것도 피를 많이 본 정말 피를 많이 본 이것도 그 지지 라인인데 이것도 깨버리고 근데 우린 여기서 다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거든. 이런 바닥에서. 어, 이런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자리 바닥 짚고 올라올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이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고, 그, 지금 보면은, 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이게 다는 아니지만, OBV 같은 경우에도 이탈을 했어요. 이탈. 세력이 확실히 이탈했어요. 이 끝난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거래량이 터진 자리에서 살아나죠. 이게. 어, 자,
거래량이 활발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비버이가 살아난다는 거는. 근데 바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HLB 그룹주로 G트립 인티가 여기 인수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바뀐 거예요. 그게 이 자리였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났고 다시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거래량 들어오는 시그널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어. 그런데 주가는 어떻냐? 바닥으로 계속 가고 있어. 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세력들은 무조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어. 근데 주가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XLB도 예전에 보면은 이제 그 바이오 쪽으로 이게 이제 그 뭐냐 조선 선박 모터 하던 그런 회사였는데 옛날에 2015년도부터 보면은 15년 뭐 이때 보면은 그게 이제 파이프라인이 바이오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회사가 HLB가. 그러면서 이제 한번 상승을 시키고 다시 이제 행보를 할 때 이런 자리들을 보면은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얘는 그냥 행보를 하고 있어요. 행보를. 그러다가 자 2017년부터 이제 임상 관련해가지고 통과를 하니 어쩌니 하면서 이제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여기 보면은 주가가 어떻습니까?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진 상태에서 행보를 하는데 같이 그러면은 이게 같이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다시 살아나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 거래량도 들어오고 있고. 어. 이때부터 파이프라인 그 2년 동안 작업하고 2015년부터 17년부터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봐요. 이 대웅제약처럼 막 이런 것도 나오죠, 지금. 예. 좀 이상한 거죠. 자, 이 매물대 있는 데서 이런 그 갭상승 시키고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세 달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은 이 흐름이 어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매집이 되고 있는 흔적들이 이런 이제 보조 시그널들을 보면 좀 보입니다. 그럼 이제 주가 상승시키고 맞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2018년 어 2017년 18년 2018년도 보면은 또다시 한번 또 상승시킬 때 이렇게 하락하는데 끝나지 않잖아요. 다시 상승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죠. 자 이때 보면은 자 이게 이탈을 안 해요. 이탈을 안 하고 오히려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이 살아나는 거 보이시죠? 살아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20배, 10배, 10배를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10배. 어, 맞죠? 그런 식으로 올렸죠. 2020년 그때. 그러니까 HLB 테라피틱스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세력이 이탈한 건데 바닥에서 지금 잡아먹고 위에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서 계속 거리를 터트리면서 팔게 만들죠. 팔리까. 음, 팔리까 만들잖아요. 뭐 이런 거 보면은 상승을 시켰을 때 안 팔았던 사람은 떨어지니까는 힘들 거 아니에요. 다시 올려주니까는 판 사람도 있을 거고 행보시키니까 또 판 사람도 있을 거고 떨어지니까는 실망하고 권리락까지 났는데 주가 떨어지니까 음, 권리락 나왔잖아요. 무상경제 했다는 뜻인데 떨어지니까 또 팔겠죠. 누군가는 바닥이죠. 그걸 누가 받아먹을까? 이 지금 거래량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회전율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나중에 그 바닥 치다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 무조건 간다는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음,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한 시간을 또 넘겨버렸네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